이번 강의는 너무 향기로운 물은 향수로밖에 쓸 일이 없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때 함께 수업을 듣던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현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말이죠. 노학자가. 저희가 이 수업을 듣는 것도 현명해지죠. 지혜로워지려 듣는 것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 노학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자네들도 현명하지 않은 삶의 자유로움이 눈물 나도록 그리울 때가 그리 멀지 않을 것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네들도 현명하지 않은 삶의 자유로움이 눈물 나도록 그리울 때가 멀지 않을 것을. 네. 현명하지 않을 때가 그립다고요? 그렇네. 왜 그렇죠? 그때가 행복했기 때문이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새롭던 어릴 때, 현명하지 않고 새롭던 어릴 때 생각하면 그렇지. 그렇다면 현명함, 지혜로움 이런 것들과 행복은 별 관계가 없겠군요. 극단적 생각은 하지 말겠나. 어찌 현명함과 지혜로움이 행복과 관계없겠나. 지나치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그렇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너무죠. 지나치게 현명해지려, 지혜로워지려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경쟁 속에서 조금만 뒤처져도 자신이 어리석어 보여 참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삶 속에서 어찌 행복할 수 있겠나. 너무 향기로운 물은 향수로밖에 쓸 일이 없다. 너무 향기로운 물은 향수로밖에 쓸 일이 없다. 이번 생각 주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든 생각입니다만 행복을 위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해한다면 행복을 이루기가 조금 더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그렇기는 하겠지. 수업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만으로 제대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한 말에 핵심 단어들을 모두 정리한 친구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 열심히 정리해 보게.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주의해야 하네. 무엇이죠? 그림은 아무리 봐도 소용없다는 것이지. 산속을 거닐어야 산을 느낄 수 있는 법이네.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도 삶 속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알기만 하면 별 소용없다는 말이죠. 조금 전 과도한 현명함과 지혜가 오히려 행복을 막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명확한 이유도 모르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인가요? 뭐, 지나친 현명함 지혜가 왜 행복을 막는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학자의 대답입니다. 고개 숙이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고개 숙이지 않아서. 네? 자네도 진정한 지혜의 정원에 가고 싶겠지? 고개 숙여 겸손의 문을 지나는 수고를 하면 연록색의 눈부신 정원이 펼쳐져 있을 것이니. 근데 그 문을 지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지. 겸손을 잃으면
어떤 현명함과 지혜도 악취가 난다. 우리가 모두 다르지 않다는 평등의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지. 현명함이 자만, 교만, 오만, 거만으로 나타나기 때문. 그렇네. 오만, 거만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그로써 행복도 끝나버리지. 겸손을 잃지 않는 현명함과 지혜, 그것이 행복의 방법이겠군요. 겸손을 잃지 않는 현명함과 지혜. 그렇다네. 하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지. 자신이 현명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면 곧바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니 말이지. 어떻게 해야죠? 뭐 다른 방법이 있겠나.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도 겸손을 유지하는 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비법 같은 것은 없네. 단지 바다는 바람이 일어도 걱정하지 않는 법이지. 지혜를 바다같이 더욱 깊고 크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군요. 그런 셈이네. 행복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군요. 이건 제 경험인데 언젠가 아주 못된 친구와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행복에서 아주 멀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누군가에게 행복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강물이 흘러갈 때 분명 그 흐름을 막는 방해물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강물은 그것을 우회하든 넘어가든 흘러간다네. 행복의 강물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이를 도모하라는 말이군요. 그렇네. 하지만 그건 이론적 말씀이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전의 말대로 쉽지 않지. 그러나 정말 악질적인 인간, 정신병자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를 악하게 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를 선하게 한 것이네.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그런 일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세. 악한 자들의 악행에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말인가요?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악행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세. 그것도 행복을 위한 방편 중 하나죠. 철저한 준비, 그런 말이군요. 그럼요. 행복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고려하려면 아주 오랫동안 생각으로 가득해야 할 것 같네요. 생각 없이 어떻게 행복하겠나. 하지만 생각은 잊혀지고 행동은 영원하다네. 생각은 머뭇거리고 행동은 결정하지. 생각은 나를 움직이고 행동은 사람을 움직인다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합시다. 생각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어떤 때는 생각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행동이 중요하겠지. 우열의 문제는 아니어요. 모순과 같은 수죠. 둘 다 이용해야 하죠. 우리는 상과 방패를. 그렇군요. 조금 전 다른 학생들과 대화 내용 중 자신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야. 니체는 나를 찾으려 490개 껍질을 까고 또 파고들지 말고 자신에게서 쉽게 드러나는 것. 예를 들면 친구 관계, 적대 관계, 실체, 좋아하는 책,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 기억하고 있는 것, 완각한 것, 내가 사랑한 것, 나를 매혹한 것. 이처럼 그냥 한번 힐끗 보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나라고 했다면. 니체적 나라면 나 찾는 게 뭐가 어렵겠나.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하죠? 나를 찾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보느라 나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다른 사람 보느라 나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음, 의문, 의문이 들겠죠. 또 한 가지 있네.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에게 잘 보이려 나를 너무 치장하기 때문이지. 화장이 너무 겁니다. 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한 화장을 한 채 다른 사람들만 보고 있어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네요. 그렇네. 그렇게 항상 다른 사람만 보고 있으면 행복은커녕 무언가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겠군요. 잘 보았네.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가치, 내 철학, 내 성취와 상대의 그것을 비교하게 되지 않겠나. 경쟁과 다툼은 필연이지. 그런데 다툼은 상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네. 모르는 척할 뿐이지 자네들도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번 수업. 너무 진한 진한 향기는 향수로밖에는 쓸 일이 없다. 그런 주제로 공부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너무 향기로운 물은 향수로밖에는 쓸 일이 없다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불행하지만 않다면 행복한 것이다라는 주제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